자, 이번 시간 다섯 번째 이제 국민건강보험법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마지막이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보실까요? 자, 마지막 국민건강보험법. 자, 일단 1번은 목적 나와 있고요. 관장. 자, 관장은 이제 보시면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이제 그래서 주관에 관한 것만 잠깐 한번 볼까요? 주관은 여러분이 이제 사회보험 네 가지 중에 이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은 이 주관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리고 국민연금법하고 지금 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합니다라고 이제 해서 사회보험에 관련된 중앙부처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주관하는데 사회보험에 관한 종류 정도 잠깐 확인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는 지금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건강보험의 보험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봐두실 게 보험자입니다. 보험자는 해서 제가 보니까 보험자는 누구로 본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보험자라는 이야기는 의미는 뭐와 동일하다. 보험자를 두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다는 것은 보험자 이꼬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미상 같은 표현입니다. 부분들은. 자, 일단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합니다. 라고 하나 정리하고. 자, 밑에 양가로 3번. 정의는 지금 여러분이 근로자부터 해서 교직원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는 그 범위 중에, 영어에 관한 것 중에 이제 보시면, 직장 가입자, 그래서 직장 가입자가 있는데 이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가 되는 범주에 대해 대상자를 한번 보자. 그래서 국민연금법상에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가 되는 범주 대상자를 좀 한번 살펴보면 영어 밑에 박스 나와 있죠. 박스. 자, 모든 사업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제외한다. 즉, 이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범주가 지금 보시면 정리가 된 게 1번부터 지금 지문의 7번까지. 그래서 직장 가입자 제외되는 범주를 설명하고 1부터 해서 어디까지 1부터 7에 해당한 자를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범주로 분류하고 있더라고요. 여기도 1번부터 7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이걸로 단독으로 문제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하나 내지 두 개의 문항을 지문에 주고서 실질적으로 문제로 정답을 가지고 물어보는 경우도 출제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지역적인 부분을 좀 고려해서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근로자를 포함한 범죄 해당자 7가지 대상자를 한번 확인할 필요가 첫 번째,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 근로자 2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 간부 후보생 세 번째,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번은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자,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 공무원 및 교직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그리고 7번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소정 근로 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그래서 1부터 7에 해당하는 자는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보신 대로 1부터 7에 해당되는 근로자부터 대상자는 직장 가입자 범주에서 제외되는 자로서 이 법상 정리하고 있다는 것 하나 봐두시고. 자, 양가로 7번에 1번. 자,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이제 해서 밑에 이제 기역과 니은의 자를 제외한다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는데 그 이제 적용 지금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는 기역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이걸 이하 수급권자. 여러분이 용어를 한번 확인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보시면 지금 교환에 관한 지금 나눠드린 교환에 번호책에 좀 그대로 따라가서 한번 봤을 때 1번의 기역입니다. 4번 1번의 기역, 4번 1번의 기역에 따라 이거를 누구라 수급권자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수급권자라는 표현을 좀 알고 계셔야 이제 이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이 국민연금법상의 가입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사유를 주었을 때 수급권자라는 질문이 등장을 한 여러분이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의미를 하나 확인할 필요가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여러분이 일단 일반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는데 대한민국 소재의 모든 국민이 다 건강보험법으로 의료 혜택을 보는 게 아니라 법은 의료급여법 또는 유공자 등 관련 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는데 지금 보시는 여기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보는 자를 누구라고 그래서 보는 사람을 수급권자라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건강보험법이 아닌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누구라 이거를 수급권자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수급권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수급권자는 특정 지역을 하기보다 가장 쉽게 여러분이 어떤 약국을 가셨을 때 병원에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처방전을 주고 약을 짓고 나서 돈을 지불하는데 통상적으로 보시면 거의 한 3,000에서 한 3,500원 사이 정도만 돈을 지불하는데 내 앞에 서서 약을 수령하신 분 보니까 거의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또 지불하고 약을 가져가신 분이 있는 걸 가끔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돼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아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의 경우라면 어떤 병원 진료를 보거나 약국에서 어떤 약을 구입하실 때 그와 같은 거의 금액이 얼마 되지 않은 거의 얼마 되는 금액으로서 이제 그 비용을 지불하는 그분들을 수급권자라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들이고요. 기역, 니은. 니은은 이제 법률이 두 가지입니다. 독립유공자 애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 그러니까 지금 의료는 지금 이 기역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니은번에 따른 두 가지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의료 보호를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제 해서 나와 있죠.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이제 해서 여기는 1번의 기역과 1번의 지금 보면 A와 B에 해당되는데 1번의 B에 해당되는데 1번에 지금 A와 B에 해당한 사람은 가입자 또는 누가 됩니까? 피부양자가 된다라고 했으면 여기 지금 A와 여기 A와 이 지금 니은의 A와 B에 해당한 사람은 뭐예요? 가입자 또는 누가 해당된다? 피부양자가 된다. 그러면 A 또는 B에 해당된 사람은 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입자 또는 누가 된다? 피부양자가 됩니다. 피부양자. 자, 이제 그러면 요거 좀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어. A번에 가보니까 A번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해서 A번. 그럼 여기는 지금 보면 여러분이 A번은 지금 여기 A번은 좀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예를 들어서 자, 경비원이에요. 자, 아파트로 이제 잠깐 그 경우를 돌려 설명을 드렸을 때 A에 해당하는 설명을 드렸는데 A에 해당할 설명을 드릴 때 A에 해당되는 사람이 경비원입니다. 경비원으로 아파트에 취업을 하는데 경비원으로 취업할 당시 취업 전, 그러니까 경비원의 취업 전에 예를 들어서 월남 파병이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비원으로 취업하기 전에 월남 파병이 인정이 되어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았던 사람이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취업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았던 사람이 아파트에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나는 건강보험이 아파트에 취업이 되고 나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볼 게 아니라 나는 건강보험의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지금 지문 A번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자에게 신청, 여기서 보험자는 누구였던가요? 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을 했다면 A에 해당하는 사람도 여기 이제 보면 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A번을 설명하는 거고, B번. 자,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고 있던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였던 자가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으나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부분들은. 자, 여기 이제 B번은 뭐죠? B번. 자, B번입니다. 이제 B번은 경비원으로 취업했어요. 자,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으면 뭐예요? 취업했다면 일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이 경비원으로 취업이 대신 취업하고 나서 취업 후에 월남파병이 된 거를 뒤늦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경비원으로 취업을 했다. 그러면 건강보험의 혜택을 보아서 건강보험부터 의료 혜택을 보았는데 취업 후에 월남파병이 인정이 됐다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유공자 등의 이 관련 법률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취업 후에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라 유공자를 이제 월남파병 인정이 돼서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의료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이 건강보험 적용받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인정이 됐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는 뭐 하겠다? 건강보험 혜택을 보겠다라고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도 뭐예요? 가입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A와 B는 좀 설명드렸던 의미 정도의 B번은 다시 보죠.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던 자, 즉 이 경비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취업 후에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되었으나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을 보험자에게 하지 않았다. 즉 이 취업 후에 유공자 의료보호 대상자로 인정이 되었으나 이 경비원이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유공자 등의 관련 법률에 따른 혜택을 보겠다라고 이 건강보험에 적용배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면 어떻게 됐다는 가입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니은의 A, B번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영어는 하나 더, 기역과 니은하고 2번의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는 여러분 용어에 관한 정의와 어떤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볼 거죠. 해서 피부양자도 여러분이 일단 지문을 정리하셔야 또 자격 취득 상실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데, 자, 문항 2번으로 갑니다. 2번. 자, 피부양자는 누굽니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 중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그래서 정의는 지문 중에 소득 및 뭐예요? 재산. 그래서 소득 및 재산이 영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을 피부양자로 분류하는 거고, 그러면 피부양자로 분류가 되는 범위는 이 연금법상 몇 가지 범주에 해당하는 자를 피부양자로 분류합니까? 라고 이제 봤을 때, 기억.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니은,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한, 그리고 디귿,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해서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리을은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까지 해서 피부양자 범위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피부양자 범위 지금 보신 대로 기역에서 리을에 해당하는 자를 피부양자로 분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중에 리을번은
1번에 보면 직장의 형제 자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형제 자매까지 해당이 되지만 그 형제의 배우자나 또는 자매의 배우자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부양자 보험자는 이와 같은 소득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는 피부양자로 분류가 되고, 대상자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했던 네 가지인데, 니을은 지금 니을은 플러스 니을은 해당되는 형제든 자매든 누구는 안 됩니까?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는 피부양자 보험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되지가 않죠. 그래서 니을의 경우에, 그러니까 너희들은 누구까지만 해당된다? 직장가입자 형제 자매까지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양자는 일단 용어에 관한 정의와 그리고 피부양자 범위 네 가지 하나 확인하시면서, 자 5번 자격 취득 및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로 가보죠. 자격 취득과 자격 상실. 자, 그 다음 에 보시면, 이제 교환 문항 번호 그대로, 한번 가보죠. 여기도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의 기억이 1번의 기억입니다. 기억. 5번은 지금 자격 취득 및 상실의 시기다. 이제 그래서 1번은 자격 취득의 시기입니다. 자격 취득의 시기. 자격 취득의 시기라는 건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자격을 취득했다. 시기입니다. 시기입니다. 시기는 지금 총에서 1번의 기억에 A, B, C, D의 총 4가지 사유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의 기억에 A에서부터 지금 A에서 D에 해당되는 자격 취득의 시기 4가지를 정리하고 있죠. 그러면 A, B, C, D 무엇인가를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금 좀 전에 이 이 수급권자라든가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관한 피부양자를 설명드렸던 이유는 지금 정리하게 될 자격 취득의 시기나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에서 피부양자나 유공자 등에 관련 법률이라든가 수급권자가 등장하면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사전에 어떤 용어상의 의미를 좀 설명드렸던 부분들은 지금 보고자 하는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시기에서 수급권자, 유공자 등 관련 법률이나 피부양자가 등장을 하니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자 그러면 1번의 기억.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는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때는 그 해당되는 날에 자격을 얻는다. 그래서 A, B, C, D 결국 일단은 A, B, C, D를 설명을 드릴 거지만, 그럼 일단 시기를 본다는 건 뭐예요? 행정처리 시기는 언제 할 거냐? 그날이나 다음날을 봤을 때 A에서 D에 해당하는 경우는 행정처리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기는 그날입니다. 그날 자격을 취득했다고 행정처리하겠다. 그래서 간단히 4가지 사유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번. 수급권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좀 전에 의료급여법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수급권자라고 그랬고, 이 수급권자이었던 자가 그 대상자에 제외가 된다면 그때는 건강보험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는 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 설명을 드렸던 부분에 A번, B.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이었던 자가 그 자격을 잃은 날. 피부양자는 이와 같은 자를 피부양자라고, 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면 잃은 그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B번. 자, 그 다음에 C번입니다.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이었던 자는 그 대상자에서 제외된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합니다. D.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였던 의료보호 대상자로서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그 신청한 날, 좀 전에 경비원을 채용을 했는데, 경비원을 채용했는데, 이 채용된 경비원의 채용 전부터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아파트에 취업을 하면서 나는 건강보험법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4번에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는 언제? 신청한 그날
자격을 취득합니다라고 A, B, C, D에서 네 가지를 설명하는데 중요한 건 A, B, C, D 의미만 이해하시고 여기는 여러분이 A, B, C, 네 가지 중에 어느 경우를 주면 다 사유는 무슨 날인가요? 그때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해당된 날 자격을 뭐하겠다? 취득하겠다고 행정 처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A, B, C, D 중에 무엇을 더 시기는 뭘로 갑니까? 그날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봅니다. 니은. 자격을 얻은 경우 당해 직장가입자 사용자는 그 내역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하여 자격 취득일로부터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격 취득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니은에 관한 니은에 관한 신고기한인데 신고기한은 며칠인가요?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 누구에게 신고한다? 여기는 보험자입니다.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한다. 중요한 건, 자, 일단은 자격을 취득했다면 취득했다가 신고를 할 건데, 신고기한은 해당된 날로부터 며칠 14일 이내 누구에게 신고합니까?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하나 주의할 게 여러분이 신고에 관한 게는 물론 일자가 14일이니까 일단 14일도 기억할 필요가 있지만, 혹시나 신고를 어디 하는 주체를 물었을 때 주관식으로 물을 때면 꼭 여러분이 여기는 누구로 쓰셔야 돼요? 여기는 보험자로 쓰시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 꼭 주의하시게 부분을. 물론 보험자는 좀 전에 확인했지만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주관식을 써야 될 어떤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꼭 쓰실 건 뭘 쓰셔야 돼요? 보험자로 쓰시는 거 꼭 주의하셔서 일단 1번 자격 취득의 시기 하나 기억니은에 관한 사유와 기한과 신고에 대한 주체 보험자는 관한 확인하시면서, 자, 그리고 자격 상실의 시기 동그라미 2번입니다. 취득을 정리했다면 두 번째 자격 상실의 시기입니다. 자격 상실의 시기. 자, 여기 이제 국민건강보험법상에 보면 자격 취득과 상실에 이제 보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세 가지 등장하는데 그 중에 세 가지 모두가 다 시험은 다 어디서 만드냐면 자격 상실에 관한 시기 또는 사유에 관한 걸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근로자 관련 어떤 시기를 또는 줬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는 자격 상실에 관한 사유를 꼭 주의하시게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도 문제를 만들었던 건 취득에 관한 시기보단 상실에 관한 시기를 가지고 여기서 모두가 다 시기는 여기도 모두가 다 자격 취득의 시기를 물어보거나 상실의 시기를 물어본 것은 다 여러분이 그날인지 다음 날인지를 물어보는 질문이죠. 자, 보시면 상실의 사유는 동그라미 2번에 기억의 A에서 F까지 소응해서 6가지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하는데 기억의 A 여기는 여러분이 A에서 F 중에 A에서 C까지 한 사선 하나 밑줄을 쫓고 볼까요? C하고 D 사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밑줄은 전체를 긁어 보이다나 지금 A에서부터 C하고 D C하고 D를 사이를 쭉 그어서 보니까 A, B, C 그리고 D, E, F라면 그럼 보니까 A에서 C 해당되는 경우는 다음 날이죠. 근데 D부터 F의 D, E, F는 무슨 날이요? 그날. 그래서 A, B, C면 다음 날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하는 거고요. D, E, F는 그날 자격 상실 행정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럼 일단 A, B, C를 볼까요? 여러분 이제 보시는 교환에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이다 해서 A, B, C면 언제 상실 행정 처리합니까? 다음 날에. 그 다음에 D, E, F는 무슨 날? 그날. 그래서 D를 보니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됐다면 그 된 날에, 그리고 수급권자가 됐다면 수급권자가 된 날에 자격상실 행정 처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번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에 적용 배제 신청을 한 날
F번은 이렇게 보시면 되죠. F번은 자, 경비원으로 취업되기 전에 취업을 해서 건강보험에 신청을 해서 건강보험에 따른 의료 혜택을 보고 있던 이 경비원이 아파트에 근무하던 중에 뭐 월남파병 인정이 돼서 유공자 등 의료 보호 대상자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보험료를 매달 나가는데 유공자 등의 의료 보호 대상자로 분류가 된 것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아니하고 혜택도 더 많아요. 그래서 이 경비원이 나는 이제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의 의료 혜택을 법에 따라 의료 혜택을 받지만 이제는 유공자 등 의료 보호상자 대상자가 돼서 건강보험에 관한 적용을 받지 않겠다라고 적용배제 신청을 했다면 언제 자격을 상실합니까? 건강보험에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행정처리합니다 라고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자, 문항은 사유는 A, B, C는 다음 날, D, F는 그날 자격을 취득 또는 다음 날 또는 그날 행정처리합니다. 자, 니은번도 이제 자격을 잃었다면 신고를 할 건데 두 번째 절 14일 이내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지금 신고에 관한 기한은 동일합니다. 자격 상실에 관한 것도 신고에 관한 기한은 동일하죠. 그래서 자격 상실도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거나 모두가 다 신고하기는 어떻게 동일하죠. 취득을 해도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하고요. 자격을 상실해도 14일 이내 보험자에게 신고합니다. 그래서 이 취득이나 상실에 관한 대상의 주체를 써야 될 때는 꼭 주의하실 게 영어는 뭘 기억하시자? 보험자란 지문 꼭 주의를 좀 해 놓으시게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지문 동그라미 2번까지 좀 정리를 하고자 하고요. 자, 문항은 동그라미 5번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볼까? 5번. 사용자는 사업장에 휴업 폐업하는 경우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네, 하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 일단은 중간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좀 지우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법사도 살펴보고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에 관한 부분의 내용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다. 이제 양가로 6번. 자,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 된다 그래서 질문은 보험료 징수 및 납부 등이 된다 그래서 관련해서 양가로 6번의 동그라미 1번, 2번 보죠. 공단은 직장 가입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가입자의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그래서 6번의 동그라미 2번에 보험료 면제죠.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그러면 보험료를 면제합니까? 네. 그러면 사유는 2번에 가보니까 세 가지 사유를 정리해놨어요. 보니까 2번에 기역, 니은, 디귿이다. 그래서 2번에 기역과 니은과 디귿에서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의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그때는 보험료를 면제합니다. 자, 그래서 지문에 자, 기역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니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군 간부후보생이라면 디귿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유 총에서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보신 대 사유는 기역, 니은, 디귿에 따른 세 가지 해당하면 보험료를 면제합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이제 세 가지 사례를 살폈었고요. 다시 2번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하는 경우 양가로 아래 기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2번의 세 번째 단서, 다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내에 체류하는 국내 거주자는 누가 피부양자가 없을 때만 보험료를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 그 사유 중에 국외에 거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국외에 체류다. 그래서 기억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입니다. 체류하는 경우. 자, 일단 보험료, 기본 다시 설명 좀 마무리하죠. 보험료 면제 사유, 보험료가 면제 사유라고 다 나와있잖아요. 여러분,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지금 보신 대로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한다면 보험료가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중에 기억번입니다. 기억번은 여기 기억만 해당돼요. 다른 니은하고 디귿은 관계가 없어요. 일단 보험료 면제사는 몇 가지,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기억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여기는 두 가지를 더 정리할 필요가. 그러면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가 면제되는 사유인데, 여기는 단서가 있죠. 누가 없다. 국내에 누가 없다? 면제가 되는데 누가 없다는 거예요. 국내에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신다냐면, 자, 직장가입자가 국외에 체류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데, 근데 만약 국내에 누가 있다,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다 없다 없는 경우에요. 없는 경우만 보험료가 면제된다. 만약 그러면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피부양자가 있으면 직장가입자는 국외에 체류하니까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국내에 누가 있는 피부양자 의료 혜택을 보니까 당연히 보험료 면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 면제가 되려면 국내에 누가 없다,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한해서 보험료가 면제되는 규정 하나 하고, 두 번째, 그 다음 국외 체류. 최소 국외에 얼마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있어야 보험료를 면제할 거냐 관련해서 밑에 지금 동그라미 3번이죠. 이의 본문에 따른 에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몇 개월 말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때 국외에 체류한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돼야 돼요?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보험료면 총 3가지 사유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3가지 사유 중에 기억번과 연계에서는 국내에 누가 없다,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에 면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체류하는 기간 최소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되더라? 3개월 이상이 되어야 하는. 그래서 여기는 기억번과 연계된 지문에 피부양자 없는 경우 하나 하고, 그리고 고객 체류 기간이 몇 개월 이상이 되어야 보험료를 면제하겠다. 3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 보험료를 면제하겠다라고 하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건너서 5번을 볼까요? 5번을 봅니다. 5번을 봅니다. 5번은 이제 보험료 징수 시기로 볼까요? 5번은 뭐 따로 여기서 제목이 나와 있지 않지만 5번은 여러분이 보험료 징수 시기라고 한번 그냥 붙여보겠습니다. 보험료 징수 시기라는 건 뭐예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제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할 거죠. 그래서 징수는 이와 같은 시기에는 공단에서 가입 자격을 취득하거나 가입 자격을 잃었을 때 이 해당되는 기간 동안만큼의 시기에 따른 보험료를 징수하겠다. 그래서 자, 문항 5번. 보험료는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럼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5월 20일 날, 5월 20일 예를 들어서, 자, 그럼 5월 20일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습니다. 자, 5월 20일 날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취득. 또 5월 20일 날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러면 공단에서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몇 월분의 보험료까지 징수할 거냐? 그러면 5월 20일 날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다고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그때 그러면 공단은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할까? 다음 달이니까 몇 월분의 6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하는 거고요. 그럼 5월 20일 날 자격을 상실했다고 한다면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할까? 그래서 상실은 20일이고 상실의 전날이 19일. 19일이 속하는 달이 몇 월인가요? 5월이면 그때는 몇 월분의 보험료까지는 5월분의 보험료까지는 공단에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어지는 단서가 있죠. 다만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 등 의료보호 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이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를 취득한 경우는 언제입니까? 그달부터 징수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징수 시기는 이것도 있지만 언제부터 징수하더라? 그달부터 징수 사유가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자격을 취득했다면 이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그렇죠? 매월 1일에 취득할 때는 5월로 예를 들자면 여기는 5월이 아니라 뭐 1월부터 해서 1월부터 12월 뭐를 갖다 두더라도 몇 일날 취득했다? 1일날 취득했다면 그때는 몇 월분의 보험료부터 5월분의, 그러니까 매월 1일이라는 건 1월부터 12월 중에 어느 해당 월이든 해당 월에 매월 1일날 취득했다면 자, 그때는 보험료를 몇 월분의 보험료 취득합니까? 5월분의 보험료부터 징수합니다. 네, 그래서 보험료에 관한 징수하는 확인하고요. 이어지는 지금 지문의 단서, 이 경우하고 이어지는 지문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자격 취득과 상실에 관한 걸 조금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 그렇죠. 그래서 그달부터 징수하는 사유는 몇 가지가 있다. 매월 1일에 취득하는 경우 또는 유공자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경우면 그때는 언제부터 보험료 징수하면 여기는 그달입니다.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징수 시기는 여러분이 뭘 경우 여기는 그달인지 여러분들이 다음 달인지를 시험에서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기는 구체적인 월과 일을 여기서 특정 지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에 설명을 드린 거고, 시험으로 물어볼 때는 이러한 특정 어떤 월과 일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이 징수 시기는 여기다 사유를 여기 주었을 때 여러분이 그 달의 보험료를 징수할 것인지 다음 달에 징수할 것인지 그 달, 다음 달을 여러분이 구분하는 갖고 시험을 물어보는 거지 수치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동그라미 양가 6번의 동그라미 2번, 3번, 2, 3, 5 그래서 지금 정리했던 지문 중에 6번에 지금 여러분이 정리했던 문항이 2번과 3번과 5번 요 세 가지는 꼭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됩니다. 부분들은 자 정리하고요. 자 기타 나머지 좀 정리 한번 하죠. 자 지문의 7번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5의 80의 범위 안에서 심의원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8번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이 얼마?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즉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어떻게 돼요? 가입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절반씩 얼마?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부담의 한계 좀 정리하고요. 자, 그와 같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급여는 몇 가지 급여를 실시할 거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여러분 급여에 관한 종류는 5가지 급여 사업에 관한 종류만 좀 확인하세요. 구체적인 급여에 관한 내용보다는 건강보험법상은 여러분이 5가지 1번에 요양급여, 2번 요양비, 3번 부가급여, 4번 장애인에 대한 특례, 5번 건강검진에서 총 이 건강보험법상 몇 가지 급여 사업을 실시합니까? 1번의 요양급여부터 5번의 건강검진까지 몇 가지 5가지 급여를 실시합니다. 라고 지문을 정리해서 7번 좀 정리하시고요.
부당이득의 징수, 그 다음에 구상권 한번 정리해 봐 주시고, 여기도 한 4가지 정도 좀 정리하시면 전체 마무리 한번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 교환의 11번과 12번, 11번 한번 보실까요? 11번은 급여의 제한과 12번은 급여의 정지. 그래서 11번, 그 다음에 12번 좀 정리하시면, 자, 11번은 급여의 제한, 11번은 급여의 제한입니다. 자, 12번은 급여의 정지, 급여의 정지에서 보시면, 자, 그럼 일단은 급여의 제한입니다. 12번, 11번, 1번.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1번에 기역에서부터 사유는 리을에 관한 4가지죠. 그래서 1번은 이제 기역에서부터 리을에 해당 몇 가지, 4가지 사유에 해당 밑에는 보험급여 전부 일부가 아니라 아예 뭐예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1번의 동그라미 1번은 마지막 지문 끝부분에 있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밑줄 것입니다.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니을에 해당하는 4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해서 일단 1번에 기역, 니은, 디귿, 니을 하나 확인하시고요. 밑에 12번으로 갑니다. 급여의 정지입니다. 급여의 정지. 자, 12번도 보면 급여의 정지에 가보니까 동그라미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보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라고 이제 해서 지문에 보시면 1, 2, 3 세 가지예요. 그래서 1번은 지금 다 보시면 1번에 사유는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12번 1, 2, 3이라고 번호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2번에 보시면 1번, 2번, 3번 네, 사유가 1번부터 1번과 2번과 3 그래서 1, 2, 3에 해당하면 그때는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번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2번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그리고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보생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다음에 3번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라면, 그래서 1, 2, 3에 해당하면 급여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3가지 사유 중에 지금 2 및 3, 즉 그 중에 2번하고 급여를 하지 아니하는데 2번과 3번, 2, 3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러면 2번하고 3번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를 합니까? 그 중에 보니까 2 및 3의 경우에는 무슨 급여를 실시하면 여기는 요양급여입니다. 요양급여는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1, 2, 3에 해당하는 급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데 그 중에 2번하고 3번, 동그라미 2와 동그라미 3에 해당되는 것은 급여 중에 무슨 급여는 실시합니까? 그렇죠. 보니까 요양급여는 실시합니다. 라고 해서 2번하고 3번 확인 한번 해 두시면서 자 13번 이유신청, 14번에 심판 청구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은 자 13번에 이유신청이란 지문하고 그 다음에 14번에 지금 심판 청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요거 좀 잠깐만 설명드려 관련 지문 좀 정리해 보죠. 자, 이제 이 사회보험의 마지막에 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을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사회보험의 마지막에 되는 이 사회보험 이의신청하고 심판청구를 보고 있는데 이전에 지금 사회보험에 정리했던 지문들 중에 보면 심사청구라고 한번 정리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심사청구에 불만이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럼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심사청구라는 제문으로 쓰지 않고 대신 뭘로 씁니까? 이의신청이라는 제문으로 쓰는 거고요.
또 재심사 청구란 지문을 대신에 뭘로 씁니까? 이거를 심판 청구라는 지문으로 쓰는 겁니다. 라고만 좀 이해하시면서,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법상의 용어만 좀 다를 뿐, 여러분이 이유 신청합니다, 심판 청구합니다. 이제 지금 뭐 일단 결론을 먼저 내고 한번 확인해 보죠. 두 가지 이유 신청에 관한 시점을 또는 심판 청구의 시점을 물어보든 이유 신청을 물어보거나 심판 청구를 물어보던 간에 시점은 다 여기는 안날로부터 며칠이냐면 90일 이내 이유 신청 또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해서 먼저 선 정리하고 지문 정리 통해 마무리 한번 해보죠. 13번에 1번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 등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1번 2번 요양급여 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어디에 심사평가원의 이의를 그러니까 이의에 따른 경우에 그때는 어디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에 할 수 있다는 거 2번 하고요. 3번의 시점을 봅니다. 이의 신청은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원칙 규정에 따른 3번. 자, 14번의 심판 청구 봅니다.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2번의 시점과 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원칙, 단서에 따른 규정이 따로 있죠. 그래서 지금 봤던 이의 신청을 주거나 심판 청구를 줬을 때 시점은 언제인가요? 두 가지 신청 청구 모두가 다 안날로부터 며칠 이내 합니까? 90일 이내 신청을 합니다. 라고 이제 해서 13, 14 정리하고요. 자, 서류 보존에 관한 것은 1번 요양기간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3년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 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합니다. 그래서 요양급여 관련 서류는 몇 년 보관합니까? 5년간 보관합니다. 다만 약국 등의 0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로부터 몇 년간 보관합니까? 3년간 보관합니다. 그리고 2번에 가서 사용자는 3년간 0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관리 및 보험자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몇 년 보관합니까? 3년 보존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대로 서류의 보존. 자, 서류의 보존은 지금 보니까 5년과 3년과 그리고 3년에 따른 해서 서류 보존에 관한 것은 5년, 3년, 3년에 관한 부분 하나 정리해 보실 수 있는 거고, 자, 마지막 시효로 갑니다. 시효. 시효는 보면 이 국민건강보험 보면 시효로 권리관계에 따른 시효는 몇 개가 있냐면 밑에 이제 보면 16번에 동그라미 1번 권리관계는 기업에서부터 비읍까지죠. 그래서 기업에서 비읍에 따른 권리는 몇 년간 행사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총 6가지 기업부터 비읍입니다. 그러면 시효는 지금 기업부터 해서 기업부터 비읍에 해당되는 6가지 권리관계에 있어서 다행인 것은 국민건강보호법상은 권리관계별에 따른 시효가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국민건강보호법상 시효는 기업에서 비읍 중에 어떤 질문에 관한 권리관계를 주더라도 시효는 몇 년입니까? 3년으로 이르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지문은 지금 16번에 동그라미 1번 기업부터 비읍에 따른 권리관계에 관한 걸 주었을 때 여러분이 시효는 일괄적으로 몇 년으로 정리할 큰 무리가 없다. 물론 권리관계 쪽에서 어떤 지문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경우라면 그렇다면 그 권리관계를 그대로 두고 만약에 국민건강보험법상이라고 지문을 줬을 때 여러분이 권리관계에 관한 시효는 주어지는 권리관계별에 따라 나눠진 게 아니라 연전 일괄 몇 년으로 밀어내도 문제가 없다. 네, 그래서 시효는 몇 년이더라? 3년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번은 마지막 1번 정리하시고 2, 3, 4
이건 참조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네. 여기까지 이제 해서 지금 교환으로서 여기까지는 조금은 약간은 내용이 좀 많은 부분이 있긴 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했던 것은 노무관리와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을 지금 노무와 사회보험에 관한 부분을 지금 교재도 내용이 있긴 하지만 조금 보완할 필요가 좀 있어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수업을 같이 하셨던 교환으로서 정리했던 부분들입니다. 노무나 사회보험은 거의 보면 지금 한 6에서 7문제가 출제가 되는 근래 경향을 봤을 때 한 3개년 정도 역산해 봤을 때 6에서 7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도 내용이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여러분 조금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교환으로서 공부했던 부분이고요. 일단 노무나 사회보험 일단 교환으로 정리했다는 문제 지금 자료로서 정리를 마무리한 거고 노무나 사회보험은 지금 여기는 말씀드린 여기는 언제 지금 그 진행 과정 중에 노무나 사회보험은 지금 말씀드린 여기는 기본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여기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수업 시작할 때 노무나 사회보험 어느 과정에서 기본 과정에서 마무리한다. 기본에서 마무리한다는 건 다음 과정인 어디에서 심화 과정은 따로 수업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좀 시간이 길어진 부분이 있는 것은 이 현재 기본 과정에서 노무나 사회보험 설명드릴 수 있는 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노무사와 사회보험에 관한 것은 다음 심화 과정 때는 생략을 하고 연계학습으로 해서 수업을 해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심화 과정을 미뤘던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음 심화 3개월 과정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노무와 사회보험 전체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 시간에 교재를 통해 다시 교재로 돌아가셔서 다음 주에 교재를 가지고 다음 이제 그 진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